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시예요. 오늘 저는 제가 미국에서 간호사로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과 그리고 영주권을 따고 미국에서 아이들과 제대로 정착한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것을 조금 간추려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난번 비디오에서 제가 어떤 말을 언급을 했었냐면, 간호사 초창기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잘 극복해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나 그 스토리 같은 것을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채널, 미국 사는 우리 언니 간호사의 채널은 간호사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초창기 유튜브 제가 시작을 했을 때 미국의 간호사로 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미국의 간호사로 정착했는지를 대충 큰 그림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제가 간호사 일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앞서서 다른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는 간호사를 해본 적이 없고 간호사의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미국의 간호대학에 다니면서 병원에서 nurse partner라는 이름으로 병원에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닐 것 같고 한 달에 한두 번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이 나면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을 하기는 했지만 간호학과 공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영어가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영어를 그 전에 10년 이상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회화가 다른 사람보다 유창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책을 읽는다든가 숙제를 한다든가 그런 것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에서는 문과 공부를 했고 미국에 와서 간호학과는 이과 공부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간호학과 공부는 의학 용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힘든 그런 질병의 이름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것은 생물학 시간이었어요. 생물학 시간에 한국에서 배운 미토콘드리아, 그것을 생물학 선생님이 그 칠판에다가 그려놓고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얘기해봐라. 그래서 제가 미토콘드리아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서 다시 미토콘드리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뭐라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배웠지만 미국에서는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다른지도 몰랐죠.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를 마이토콘드리아라고 그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아무리 한국에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형식의 발음을 그때는 잘 하지는 못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아무튼 간호학과는 굉장히 최우수상으로 간호학을 졸업을 하기는 했어요.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는 그때 간호학과만 졸업해서 RN 자격증만 가져오면은 이미 취업이 약속되어 있었고, 그때 취업을 하면 tuition reimbursement라고 내가 간호학과에 다녔던 그 학비의 일부를 병원에서 보너스로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4,000불이었어요. 2002년이었으니까 그때 4,000불이면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었죠. 그래서 간호학과를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다니는 병원에만 이력서를 넣은 것은 아니에요.
다른 병원에도 몇 군데 넣었는데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병원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병원은 지금 제가 일하는 이 병원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데 뭐 아무리 인터뷰를 하러 가도 우리가 옛날에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간호사는 영주권 스폰서로 해서 영주권만 받고는 다른 병원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거에 조금 주저한다. 그렇게 뭐 안 해준다 해준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게 미국 사람들의 컬처예요. 문화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해요. 단호하게 나를 절대로 안 해줄 거지만 속으로는 실제로는 겉으로 저한테 표현하기는 그것을 hesitation, 약간 주저한다 그렇게 말하지 절대로 우리 병원에서는 영주권 스폰서를 안 해준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직장에서 RN으로 취직을 해서 사진을 찍고 배지를 만들고 직원 신분증이죠. 그것을 만들고 그 리크루트하는 그러니까 인사과에 있는 간호사 리크루트하는 직원이 변호사 이름을 주면서 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영주권 수속을 해라. 우리 병원과 연결되어 있는 변호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변호사를 찾아가서 영주권 수속을 했는데 거기서 또 배운 것은 그 변호사가 제가 살고 있는 스테이트에서는 최고로 유명한 변호사인데 최고로 유명한 변호사가 최고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제 좀 더 나중에 이야기가 익어가면 하겠고 그렇게 해서 그 변호사를 찾아가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같이 다른 서류가 취업허가 서류가 들어가요. 제가 취업허가를 미리 받을 수 없었던 것은 미국에서는 학사건, 석사건, 박사건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면 OPT라고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그 취업허가를 1년 동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사이는 과학 분야 STEAM이라고 그래요. Science, Technology 뭐 그런 쪽에 그 이야기는 또 너무 길어서 안 되고 과학 분야에는 거의 3년 반의 취업허가의 기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학부를 졸업하면서 그 취업허가 1년짜리 받은 것을 가지고 간호대학에 프리리퀴즈트 할 때 청소하고 뭐 골프장에 캐시어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어요. 지금은 그것도 안 된다고 하네요. OPT를 가지고 취업을 하면은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만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20몇 년 전이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OPT만 가지고 있으면 그 OPT 기간 동안은 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미 간호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그것을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취업허가가 간호학을 졸업하면서부터는 간호학 졸업할 때까지는 Financial Difficulty로 그 취업허가를 받았고 간호학 졸업하는 그 날짜 딱 맞춰서 그 Financial Difficulty로 그 취업허가를 받은 것이 expired예요. 기간이 만료가 돼서 실제로 다른 취업허가 그러니까 RN으로서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한 3, 4개월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또 3, 4개월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대학교에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취업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 취업허가가 나와서 그 취업허가가 나올 때부터 이제 병원에서 RN으로 일하기 시작했죠. 병원에서 처음 RN으로 일을 시작할 때는 그때만 해도 아날로그 시대였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의 회진을 돌면서 그 차트에다가 핸드라이팅으로 그
그 환자에 대한 오더라 그러죠.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네. 오더를 써요. 그러면 그것을 세크레터리, 사무직을 하는 직원이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약국에서 약이 오고 또 검사할 일, 뭐 CT 촬영이나 MRI를 할 일이 있으면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환자를 데려가거나 저에게 연락이 오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 손으로 쓴 것은 아무도 아직은 볼 수 없는 상태고 세크레터리가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세크레터리가 저의 차트는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를 제일 뒤로 밀어놓고 입력을 빨리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차트가 저 앞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뒤로 갔지? 그래서 이거는 나를 의도적으로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의도적으로 골탕을 먹이려구나 생각보다도 제가 의사 선생님이 손으로 쓴 그 차트를 제가 읽어가지고 제가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 중에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약을 탄다든가 또는 검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는 제가 할 수 없는 거였는데 그렇게 세크레터리가 골탕을 먹이더라고요. 또 동료 간호사들 간에는 저희가 간호사들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주사반을 꼽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사반을 꼽는 것을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이를 악물고 일을 하니까 제가 결국은 지금도 우리 병원에서 주사 IV 주사라고 그래요. 주사 잘 놓는 걸로 유명해졌어요. 왜? 내가 실수 안 하고 정확하게 주사바늘을 찔러 놔야 내 환자들이 제대로 약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동료 간호사들 중에는 저한테 말도 안 붙이는 애들도 많아요. 걔네들 생각하기에는 제가 랭귀지 베리어, 말도 잘 못하고 또 일할 때는 아주 환자 관리에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애들처럼 그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수다를 떨지도 않아요. 물론 떨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일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 농담이나 이런 거에 참여를 하지 않는데, 제가 IV 주사를 잘 놓기 시작하면서 저를 조금 왕따시키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언젠가는 네가 내 도움이 필요할 거다. 예를 들면 주사를 놓는 거, 기계를 작동하는 거, 그런 것에 제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CC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의사들도 다른 간호사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저한테 일부러 찾아와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를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병원 시스템이 디지털화 됐잖아요. 의사들이 컴퓨터로 오더를 입력하기 시작했고, 저는 또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컴퓨터로 일 처리하는 것을 빨리 적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컴퓨터 시스템으로, 완전 컴퓨터 시스템으로 돌릴 때 그 몇몇 그 간호사들을 차출해서 특별히 컴퓨터 교육을 미리 시키고는 그것을 슈퍼 유저라 그래요. 그 슈퍼 유저들이 이제 다른 직원들을 교육하게 됐는데, 그때는 집에서 쉬는 날도 전화가 와서 컴퓨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조금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짜증스럽기는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간호사로서 한 2년이 지난 후에 저는 그 병동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 간호사들 중에 차지 너스라 그래요. 그 차지 너스들이 그 페이션 어사이먼트, 제가 어떤 환자를 맡아서 환자 관리를 하는 건지 그런 것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에게 힘든 환자만 골라가면서 맡기고,
또 어떤 날은 환자를 잘 보고 있는데 저를 불러요. 어떤 환자가 5분마다 호출을 하는데 다른 간호사가 좀 편안하게 네가 바꿔줄 수 있니? 그래서 그걸 바꿔주겠다고 그랬어요. 뭐 그렇게 다른 간호사가 힘들다고 하니까 바꿔줄 수도 있는 것이지 싶어서. 그런데 또 며칠 후에는 어떤 환자가 여자 간호사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 간호사가 그 환자를 맡았기 때문에 네가 바꿔줄 수 있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여자 간호사가 나밖에 없나 이곳에? 그러면서 아주 불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휴 이 병원에서는 도저히 일을 하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내 고민을 동료에게 말했더니 그 동료가 플렉스풀이라고 다른 부서인데 그 부서는 나의 그 홈 플로어가 없어요. 다른 병동에 간호사가 모자라는 부분만 채우러 다니는 것이라서 오늘은 수술실에 갔다가 내일은 중환자실에 갔다가 모레는 이머전시에 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돈은 그 당시에 보통 간호사들이 받는 것보다 월급을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디파트먼트로 가서 일을 했어요. 한 7, 8년 동안 그곳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곳에 가서 일하면서 아주 각 병동마다 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쌓였고 결국은 중환자실로 오게 됐을 때는 저는 중환자실에서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고 모든 다른 병동의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크게 중환자실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사실 시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미 그 중환자실에서 가끔씩은 와서 일을 하고 가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초창기에 저의 간호사 생활에 힘든 일은 넘어갔어요. 지금은 제가 일하는 중환자실에서는 경력도 많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일을 하지만 지금도 보면은 그 필리핀에서 온 간호사들이나 아프리카의 가나나 케냐에서 온 간호사들이 처음 미국에 와서 일하는 것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온 간호사들은 영어는 그래도 꽤 잘하는 편인데 아프리카의 가나나 케냐에서 온 간호사들이 영어를 못하는 것이라기보다 액센트가 저희처럼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구박을 받는 편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제가 간호사 생활 초기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저의 많은 구독자분들은 저의 연령대라서 좀 오늘 주제는 재미가 없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간호사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그저 넋두리처럼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저는 한국에서는 간호사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멀티스테이트 라이센스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멀티스테이트 라이센스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그 주의 명단을 받았는데 한 40몇 개의 주가 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캘리포니아하고 그 뉴욕주 그리고 몇 개 한 6, 7개의 주의 멀티스테이트 라이센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멀티스테이트 패키지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그 주의 라이센스는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 갈 일은 아직은 없고 다른 주에 갈 일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지금 받은 멀티스테이트 라이센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저의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채널에 저의 나이 또래이신 분들이
미국의 간호사의 생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미국에서 간호사 생활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런 것도 있구나 하시고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